아, 친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구독자님, 오늘 제 11대 임금, 중종임금, 재미있는 수능 역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언제 하나 싶더니 벌써 10회, 11회가 이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시험은 중종임금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외워야 될 게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중종임금 때 일어난 일 중에 제일 재미있는 이야기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왕산 치마바위 전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이다 보다는 뭐 실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치마바이 인왕산은 경복궁 그 서쪽으로 있는데, 여기서 경복궁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인가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바로 보이는 산입니다. 산도 그렇게 높지 않고 한 40m 정도 되는 산인데 아주 이쁩니다. 철 따라 예쁜 꽃도 많이 피고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그 등산을 해봤는데 정말 산이 나지막하고 예쁘고,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예쁜 카페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 계시는 분들 한번 시간 나면 인왕산 등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종 임금이 은격결에 이제 임금 이야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겠습니다. 그 11대 임금 중종은 은격결에 임금이 된 분입니다. 그래서 그 갑자기 그 구테타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구테타죠. 갑자기 둘이서 짜가지고 둘이서 짠 게 아니고 여러 명이 짰겠죠.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박은종, 성현 이 앞주 이야기했죠. 이런 사람들이 훈구파 세력들이 불안한 거죠.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무오사, 갑자사화 할 때 막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거의 200명씩 죽었어요. 거의 또 가족들하고 생각해 보세요. 뭐 웬만한 놈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거사를 일으킨 거죠. 처음으로 신하들이 궁궐로 쳐들어가서 연산군을 따르는 거기에 신하들을 죽이고 이제 임금을 유배 보내고 중종을 임금으로 추대했습니다. 중종은 거기 셋째 부인, 그러니까 성종의 셋째 부인 아들이 진성대군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다 궁 밖에서 살았잖아요. 뭐 몰랐겠죠. 뭐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갑자기 그 자기 집으로 그 막 수많은 신하들이 뺑 둘러 에워 사니까 굉장히 놀랬죠. 이거 무슨 일이냐. 이제 야, 연산군이 드디어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나는 이 지금까지 조용하게 있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신하들이 에워싸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갑다 싶어가지고 자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부인한테, 야 우리 뭐 같이 죽자, 연산군한테 잡혀가면 얼마나 힘드느냐, 뭐 이유도 모르지만은 일단 왕족이니까 우리가 죽는 게 안 낫겠느냐, 요렇게 한 분입니다. 굉장히 다급했겠죠. 그때 이제 현명한 그 거창신 씨입니다. 그 부인은 거창신 씨인데, 그분이 아니다, 우리를 죽일라 그러면 말이
말머리가 우리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바깥으로 보니까 꼬리가 우리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도로 우리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자결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중종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자결을 다행히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중종 반정을 일으킨 승희안, 그 다음에 박원종 이런 사람들 해서 왕으로 갑자기 추대가 되죠. 그의 부인은 거창신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신수건이라는 분인데요. 그의 신수건의 자기 동생, 여동생이 연산군 부인이었습니다. 거창신씨라 그랬죠. 너무 사이가 참 좋았다 그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종을 연산군을 폐위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신씨도 폐위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수건의 딸이었거든요. 그 거창신씨, 다시 말해서 당경암입니다. 그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중종의 첫째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을 폐위를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폐위를 시키고 궁 밖으로 쫓아 보내는 거죠.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랬는데 보통 왕 같으면 안 된다, 내 부인만큼 안 된다 이랬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 중종은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강지춘데 뭐 이렇게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폐위하고 궁 밖으로 보냈는데 너무나 보고 싶어서 가끔 인왕산 밑에 거기 이제 그 부인이 인왕산 밑으로 가서 그 신씨 집이 그쪽이었나 봐요. 자기 아버지 신수근 아버지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당연히 그때 중종 반정할 때 다 죽였습니다. 다 죽고 다 집안이 몰락했죠. 이제 혼자 남은 거죠. 뭐 중종의 첫째 부인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밑에 살았는데 거기 그 가끔 그쪽에서 경복궁에서 그 산 쪽으로 부인을 생각하며 바라봤나 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치마를 그 인왕산 위에 올라가서 치마바위, 그러니까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 놓았다 그래요. 그 바위를 보고 자기를 좀 생각하라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을 치마바위라 이렇게 부른답니다. 치마바위, 지금도 그 치마바위라 그렇게 해요. 바위가 굉장히 예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님들 그 인왕산 안 가본 분 있으면 치마바위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종이 임금이 되고 나서 뭐 어떻게 했었겠냐? 이제 누가 세력을 잡았겠습니까? 훈구파가 당연히 세력을 잡았겠죠. 그래서 훈구파의 말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참 쉬워요. 뭐 꼭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때 그 당시 임금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 역사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가 이제 중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훈구파 세력들 그때 중종 반정을 일으킨 그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해먹었겠죠. 그렇게 해서 임금은 그냥 허수아비고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이랬을 때 임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답답했겠죠. 뭐 자기가 의견을 낼라 해도 의견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가 살인파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이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드디어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광조는 그 살인파의 김종직의 후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살인파 승리학을 내세우는 사람들이다. 다시 승리학이 유교잖아, 유교를 앞세워가지고 한 사람들인데 그 조광조를 등용을 해가지고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조광조는 여러 가지로 개혁을 하죠. 급진적 개혁파였습니다. 나라를 흐트러진 연산군 때 흐트러진 기강, 엉망으로 된 문화, 궁에도 놀고 뭐 흥청망청 하던 이거를 완전 다시 바꾸고자 한 분입니다. 그래서 홍문관 제도도 다시 도입하고 성균관 학교도 다시 부활하고 여러 가지 형태도 경련도 부활하고 왕도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죠. 자, 중종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왕에 대한 공부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세자가 되면 왕이 되기 위한 공부를 끝없이 했거든요. 자기는 왕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준비된 왕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광조가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실을 시킨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 있으면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힘들죠. 조광조가 이제 신물이 나는 거죠. 어느 정도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훈구파와 사리파 이렇게 있다가 훈구파 세력이 약간 내려가고 사리파 조광조 밑에 있는 세력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가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광조가 이렇게 합니다. 너무 지금 꼭 시험을 꼭 합격해야 이 사람이 좋은 인물이냐? 아니라는 거죠, 조광조는. 좋은 인물은 얼마든지 면접을 통해서 좋은 인물도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꼭 시험만 쳐서 시험은 암기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근문세가들은 쪽집게가의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예상 문제 이렇게 딱 주면 그걸 딱 풀어가지고 하면 합격되고 그랬다니까요. 훈구파 세력들. 뭐 지금도 공부 잘하면 강남 가면 쪽집게가의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면접을 통해서 좀 뽑자.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거 면접을 통해서 살인파를 많이 등록했던 거죠. 훈구파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훈구파 세력들이 또다시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밀고를 하는 거죠. 음해를 하는 거죠.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 이렇게 말을 꾸며가지고 왕한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자로 이게 뭐 이렇게 조자 비슷한 걸 이렇게 써서 그 잎사귀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그 벌들이 와서 꿀 바른 듯고만 묻지 않습니까? 그걸 핑계로 삼아서 봐라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느냐 이 고자질 하는 거죠. 그래서 왕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이 조광조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하고 너무 이렇게 하니까 기가 아팠던 거죠. 좀 놀고 싶은데 이제는 왕이 어느 정도 되니까. 왜냐면 조광조는 왕 생활을 39년간 합니다. 지겹게 하지 않습니까? 한 5년 하고 말아야 되는데 10년 해도 긴데 이게 와서는 이제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조광조의 일당을 전부 숙청하고 또 다 사사시킵니다. 사약을 유배 보내가지고 사약 보내서 죽이는. 그래서 조광조도 돌아가십니다. 그 조광조는 하나 보면은 그 성리학 거의 하나의 줄기인 거죠. 김종직의 대를 잇는 그러한 분인데 아주 그 지대한 중종 때의 그 나라는 그냥 조광조가 초반기에 거의 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종 때 여러분들 시험 잘 나오는 거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종 때 시험은 여러분들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도 이제 그 큰 북쪽 남쪽 이렇게 그 왕조가 이렇게 있었는데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남쪽에 엄청나게 많이 침입했습니다. 가들이. 그래 하도 세종 때는 하도 침입하고 이러니까
세계 그 항을 열어줬거든요. 그 부산, 창원, 울산 이렇게 세 개 포를 열어줘가지고 야 너희들 여기 와서 그래도 뭐 서로 교류하면서 착한 일 하면서 이렇게 좀 살고 교육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애들이 그 살기가 또 힘들고 이러니까 이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약탈을 하는 거예요. 좀 무기를 가져와서 그 일본에 그 당시에 일본에는 아주 그 조총이라는 이런 무기도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좀 더 발달했겠죠. 그걸 삼포외란이라고 합니다. 세계포에서 외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중종이 이게 빨리 좀 이렇게 단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물리쳤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 그 왕이 명령을 하고 이런 체계가. 그래서 비변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비변사가 뭔가 하면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NSC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긴급한 예를 들면 회의에서 하는 거.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뭐 장관이 있고 뭐 무슨 부 뭐 이리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어떤 독립된 위급할 때 하나의 가동되는 그러한 기관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변사를 설치하라. 그래서 비변사에서 급한 일이 생기면 여기에서 전쟁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의결하고 이런 게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비변사를 중종 때 설치하게 되었다. 이거 지금 잘 나옵니다. 비변사. 그 다음에 아까 이랬죠. 조광조를 죽인 사건. 그때 살인파를 많이 죽인 사건. 그걸 갖다가 기묘년에 일어난 시나 사자 써서 화를 입었다 그래가지고 기묘사화 이거 중종 때 일어났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연산군 때 두 개 사화 있었다 그랬죠. 처음에 무오사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갑자사화. 그러니까 이번에 중종 때는 기묘사화 신하들을 많이 또 죽였다 이런 사건. 그래서 중종 시험 나오는 거는 기묘사화하고 비변사 설치 요거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서 오늘의 그 주인공 거창신 씨 폐위되었다가 나중에 영조 때 와서 이제 시호를 줍니다. 당령 왕후라고 이렇게 줍니다. 한 200년 정도 걸렸죠. 시호받는 기간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신수근의 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폐위된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중종은 준비되지 않은 왕이다. 그 다음에 우유부단한 왕이다. 그러나 39년간 했잖아요. 왜 39년 했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기 좀 목숨도 좀 길었지만은 그만큼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적을 많이 키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적이 있었으면 분명히 또 뭐 이렇게 약을 탄다든지 이래가지고 조선왕조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그래 했을 텐데 무능한 한 왕이고 신하들이 마음대로 주무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이니까 좀 더 오랫동안 왕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싶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노래 한 곡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창신 씨가 불렀던 노래. 사랑해 당신은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대 임금 중종 이야기 했죠. 그의 이제 첫째 부인은 거창신 씨가 폐위돼 버리고 둘째 부인으로 장경항우라고 바로 맞이합니다. 그분이 아이를 낳는데 그 첫째 아들이 인종, 다음 대를 이을 인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은 빨리 돌아가셔요. 왕이 되자마자 거의 한 8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13대 임금으로 세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문정항우에서 난 아이 첫째 아들이 명종이 되겠습니다. 13대 임금 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종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명종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도 빨리 나가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